자,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온라인인데 완전 이제 콘텐츠 수업이죠. 그래서 제가 직접, 어, 수업하는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올릴까 하다가 그냥 제가 이렇게 수업 때 필요한 필기를 제가 직접 스캔 떼서 올려놓고 이것과 여러분들 교과서를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여러분들 133쪽, 133쪽부터 보아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혁명사, 즉 시민혁명 이야기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세계 국가, 영국, 미국, 그리고 프랑스에 있던 시민혁명들을 중심으로 볼 건데 먼저 영국 혁명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혁명 중에서도 영국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들인데 자, 영국의 특수성이라고 하면은 요 계층들 시민과 그리고 젠틀이 또한 의회 이 세 개의 내용들이 다른 국가들보다 조금 더 발전이 빨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보다 많게는 한 100년 이상 빨리 그 시민들에 의한 혁명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었는데 자 먼저 첫 번째 청교도 혁명입니다. 자, 청교도 혁명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 청교도 즉 종교인들을 중심으로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먼저 이런 혁명들은 왜 일어나게 됐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자 먼저 제임스 1세 그리고 찰스 1세 그때 당시 절대 왕정을 막 이룩하고 있던 그런 국왕들이었는데 자, 그 국왕들이 밑에 나오죠. 의회 그리고 청교도들을 엄청나게 탄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의회는 원래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권리인 권리 청원을 국왕에게 직접 제출을 하게 돼요. 이런 우리 원래 권리들을 탄압을 그만하고 인정하게 해달라.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의회의 권리를 인정을 해줬으면은 우리가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자, 그런데 반면에 여기 있는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가 계속해서 의회를 탄압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 사건, 국왕을 중심으로 한 왕당파와 그리고 의회를 중심으로 한 의회파 사이에 국가 내부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거를 내란이라고 하고요. 그 과정에서 의회파를 이끌던 이 크롬웰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크롬웰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왕당파를 물리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부터 이 크롬웰을 중심으로 해서 있었던 찰스 1세 왕권을 정지를 해버리고 즉 왕이 없는 정치체제인 공화정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왕권을 정지한 건 찰스 1세를 처형시켜 버렸습니다. 국왕을 처형시켜 버린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끝났으면은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독재를 해버립니다. 자, 크롬웰이 학예법과 같은 여러 그 무역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면서 독재 정치를 시작을 하게 돼요. 자, 독재 정치를 하면서 영국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거 독재 정치가 이거 좋지가 않다. 과거에 아무리 절대 왕정 탄압을 했어도 찰스 1세와 제임스 1세와 같은 이런 왕정 체제가 우리가 살기 더욱 좋았다라고 하면서 크로멜이 사망을 하게 되자 찰스 2세, 1세의 아들이죠. 그들을 다시 복귀를 하면서 과거의 왕정 체제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전에 혁명에 있었던 것처럼 왕이 이 교훈을 잘 받들고 여기처럼 의회와 함께 국가를 운영한다면은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똑같이 찰스 2세, 제임스 2세와 같이 이 절대 왕정 체제 하에서 의회를 굉장히 탄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 의회 똑같이 여기서도 참지 못하고 원래 의회의 권리였던 여기는 권리 장전을 국왕에게 제출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전에 있었던 경험을 했던 국왕들은요 이를 이제 탄압을 크게 하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나게 되는데 여기서 이 명예혁명 과정에서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다라는 이러한 명목으로 이름이 명예혁명으로 지어지게 됐어요. 자, 그래서 그 뒤로 가장 빨리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근대적인 정치 체제를 갖추게 되는데 입헌 군주제 토대를 마련하게 돼요. 입헌 군주제 뭐냐면은 군주제는 여러분들 왕이 있는 정치 체제고요. 여기 위에 있는 공화정은 왕이 없는 정치 체제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현재 정치 체제죠. 민주공화국이라고 그러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입헌 군주제는 왕은 있는데 이렇게 법과 의회 밑에
이렇게 항상 존재하는 거고, 그보다 왕보다 이제 법이 더 우위에 있다라는 이제 그런 정치 체제를 말해요. 자, 그러면서부터 미국, 프랑스보다 더욱더 빠른 정치 발달 속도를 보이게 되는 게 바로 영국의 모습인데, 자, 이 영국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교과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페이지로는 여러분들 133쪽으로 넘어가겠고요. 133쪽. 자, 말씀드렸다시피 영국은 특수한 상황, 젠틀이 시민 계급, 똑같은 일반 서민, 시민 계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의회, 이렇게 젠틀이 시민, 의회가 발달한 좀 특수한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다음 줄에 나오죠. 제임스 1세, 찰스 1세와 청교도, 그리고 의회를 무시를 하게 됩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의회는 본인들의 권리를 청원하게 됩니다. 우리의 권리를 인정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그 중요한 내용 이거예요. 의회 승인 없이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자, 비록 승인을 했지만은 계속해서 의회를 탄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청교도를 중심이 된 의회파와 그리고 국왕을 지지하는 왕당파 사이에서 국가 내부에서 내전이 일어납니다. 자, 그 중에서 의회파의 지도자였던 이 크로멜, 의회파가 승리를 하죠. 그래서 찰스 1세를 처형을 하고 공화정을 수립을 한 게 바로 청교도 혁명이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크로멜은 독재 정치를 해요. 특히나 이런 항해법을 제정해서 자유무역 형태의 이 무역 형태를 통제를 해버립니다. 옆에 나오죠. 영국과 그 영국 식민지는 이 들어오는 수송선을 제한한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다음 줄에 나옵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크로멜이 죽자 다시 왕정이 시작돼서 찰스 2세가 즉위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그대로 잘 이어갔다면은 영국의 정치 형태가 이제 왕정으로 계속 남아 있을 텐데, 다음 명예혁명을 보면요, 이거 나오죠. 자, 찰스 2세와 제임스 2세는 계속해서 의회를 무시합니다. 자, 그래서 의회는요, 제임스 2세를 몰아내고 공동왕, 다른 왕으로 이제 묻겠는데, 이게 사건을 우리가 명예혁명이라고 합니다. 명예혁명과 관련된 이거죠. 권리 장전을 승인을 받으면서 이제 영국은 왕정 체제가 무너지고 입헌군주의 토대가 마련이 되었던 얘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권리 장전이 승인받을 때가 1689년이거든요. 굉장히 빠르죠.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이 권리 장전이 뭐냐? 밑에 내용이 현장 속으로 교과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자, 뭐 국왕은 의회 동의 없이, 국왕은 의회 승인 없이, 국왕은 뭐 의회 뭐뭐 없이, 하여튼 국왕 위에 의회와 법이 있다라는 내용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권리장전은 의회에서 제정한 법이 국왕의 권력보다 앞선다는 것을 강조하였다라는 내용인데, 자, 이렇듯 정치 부분에서 빠른 변화를 이룩한 영국은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산업혁명, 즉 경제적으로도 빠른 발전을 이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국의 명예혁명 이야기들을 먼저 봤고요. 자, 다음으로는 미국 혁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요, 좀 특이한 상황이었어요. 그 신항로 개척 때 대륙이 발견이 됐는데 처음에 원주민들이 중심으로 살고 있었죠. 자, 그런데 영국에서 이렇게 계속한 청교도들의 탄압으로 인해서 그들이 배를 타고 쭉 미국으로 건너가게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은요, 이렇게 영국의 식민지를 식민 그 통치를 당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자, 거기서 이제 미국이 독립을 하게 된 게 바로 여기 우리가 지금 볼 미국의 독립혁명입니다. 자, 이렇듯 똑같이 여기도 미국의 독립혁명이 왜 발생하게 됐는지 보면은 이 부분. 자, 영국의 중상주의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식민지인데 영국인들이 여기 미국에 살진 않았어요. 그래서 영국 본토에서 미국을 이렇게 통치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영국이 그 주변 유럽 대륙에서 많은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뭐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7년 전쟁, 그리고 식민지 정책 등으로 인해서 많은 국가 자금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미국 이 식민지에다가 많은 세금을 부과하게 됐는데, 자, 거기서부터 식민지인들의 저항이 시작이 됩니다.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식민지들이 말을 하거든요. 영국 본토의 사람들이 미국을 건너와서 통치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는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즉 세금을 물 수 없다라는 명언을 남기면서 저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여기 있는 보스턴 차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 보스턴, 미국의 보스턴이라는 지역을 들어봤죠? 거기서 발생한 차, 이거 우리가 자동차가 아니라 먹는 차예요. 티. 왜 갑자기 이 차를 가지고 사건이 발생했냐면은 나오죠. 세금에서 가장 크게 문 게 바로 이거예요. 인지세. 책 같은 거의 세금이나 그리고 종이 뭐 이런 거에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부과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스턴 차 사건, 즉 이 보스턴 항구에 있는 내부 영국의 배에 미국 식민지들이 들어가서 여기 있는 이 배를 모두 다 폭파시킨 그런 사건인데, 자, 그 사건이 있은 뒤로 영국은 좀 이제 그 정책이나 통제를 완화해야겠다가 아니라 이 보스턴 항구를 아예 봉쇄를 해버리고 식민지들을 강력하게 탄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러한 배경하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혁명이 전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미국 내부에 있는 식민지들은요, 대륙회의를 두 차례 걸쳐서 열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 미국의 우리 초대 대통령이죠. 워싱턴을 중심으로 식민지 민병대가 구성이 됐고요. 자, 그 과정에서 중요한 문서예요. 이렇게 미국 식민지들은요, 독립선언문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발표를 해서 우리는 이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기 시작하겠다라는 차원을 발표를 하면서 이 대륙회의 때 결성된 식민지 민병대와 그리고 영국군들이 충돌을 하게 됩니다. 자, 원래 따져보면은 솔직히 게임이 안 됐어요. 영국인들의 거의 우세였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유럽 대륙 내에서 영국을 조금 꺼려하는 뭐 프랑스라든지 오스트리아, 러시아 이런 국가들이 이 식민지인들을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부터 이제 큰 전투에서 승리를 해서 1783년 식민지인들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뒤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미국, 그 전까지는 미국이라는 명칭이 없었고 그냥 영국의 식민지로 알려져 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거대 국가죠. 미국, 즉 아메리카 합중국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 건데, 자, 독립하고 한 5년 정도 기간을 거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헌법을 제정을 하고요. 그 헌법 내부에는 근대적인 정치 체제였던 이 삼권 분립과 그리고 공화정의 정치 체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워싱턴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 즉 1789년에 당선이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대 국가였던 미국, 즉 아메리카 합중국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뒤로 미국은 엄청난 발전을 순식간에 거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거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모든 국가의 우위에 있는 그 국가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발전 모습이 남북 전쟁이었어요. 남북 전쟁. 미국은요, 이렇게 땅이 워낙 크니까는 북부와 남부의 이런 경제 체제가 조금 달랐는데, 북부 같은 경우는 산업, 공장제가 많이 발달한 반면에 남부에는 여전히 농업 형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농업 형태에서는 많은 노예가 필요했어요. 근데 이 링컨이라는 대통령이 당선을 하면서 노예제를 폐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부 쪽에서 이제 반발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미국에서 남과 북의 격돌하는 남북 전쟁이 일어나는데, 링컨이 이끄는 이 북부군의 승리로 인해서 미국이 이제 그 뒤로 급격한 발전을 하면서 대륙 횡단철도가 세우게 되면서 그 이후에 산업혁명의 불교까지 넘어오면서 거대한 국가로 탄생을 하고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역사였어요. 어떻게 보면 미국의 역사는 참 짧아요. 이렇게 식민지로부터 시작을 했지만은 독립을 이루고 굉장히 큰 국가로 발전을 했는데, 자, 이렇게 간단하게 미국 혁명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으로 미국 혁명에 대한 또 교과서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3쪽을 넘어서 134쪽으로 여러분들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134쪽. 자, 미국 혁명의 전개입니다. 자, 17세기부터 영국인들은 정치, 종교적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 북아메리카로 이주를 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미국의 이 워싱턴, 뉴욕 근처죠. 이게 바닷가 연안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자유와 다치를 누리게 됐는데 다음 문단부터 나옵니다. 프랑스 전쟁으로 재정이 어려워진 영국은 중상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식민지에 굉장히 큰 간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말을 나오죠. 뭐 인지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부과자 식민지인들은 이렇게 저항을 하죠. 말씀드렸다시피 너네들 영국 애들이 우리 미국 본토에 있지도 않으면서 왜 과세를 하냐? 라는 대표 없는 곳에 과세할 수 없다. 라는 저항을 하면서 이 사건이 보스턴 차 사건으로 이어지죠. 왼편에 보시면은 사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원주민 복장으로 한 식민지인들이 보스턴항에 정박 중이던 영국 동인도 회사 배를 습격한 뒤 이 차 상자를 모두 다 밖에다 내버린 사건이죠. 자, 그러자 영국이 보스턴을 봉쇄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자 대륙 회의를 열어서 영국에게 본격적으로 항의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 두 부분 식민지 민병대와 영국군들이 충돌을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이 독립전쟁, 즉 미국 혁명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식민지들은 여기 있는 조지 워싱턴, 말씀드린 미국의 1대 대통령이죠. 조지 워싱턴을 필두로 해서 독립선언문을 발표를 합니다. 미국의 독립선언문. 자, 초기에는 당연히 열세였어요. 밀리죠, 식민지인들이. 자, 그런데 이 프랑스 비롯한 여러 나라들의 지원으로 인해서 마침내 식민지군들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요. 독립을 인정받게 됩니다. 자, 이렇듯 미국의 독립혁명에는 중요한 여기 밑에 있는 독립선언문이 있는데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내용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당연한 권리를 이때 이렇게 명시를 하게 되는데 뭐 첫 번째 줄부터 나오죠.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즉 인간의 기본권들이죠. 뭐 인권, 평등권, 행복 추구권 이런 것들 거기에는 생명권과 자유 및 행복 추구권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부를 만든 거고 정부는 이런 시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나온다라는 말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번에 자료에서 주장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는 뭐냐? 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바로 이거죠. 생명과 자유 및 행복 추구권. 요게 지금 1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인권 선언은 즉 여기서 주장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생명권, 자유권, 행복 추구권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잘 보아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밑에 내용을 한번 더 보면은 식민지인들이 추구한 혁명의 목표가 무엇인지 이야기해보자. 자, 요거 제가 불러드릴게요. 잘 적어주세요. 자, 인간의 평등권, 천부인권, 저항권과 같은 민주주의 원칙이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자, 다시 인간의 평등권, 천부인권, 저항권과 같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것들이 식민지인들이 추구한 혁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의 독립혁명이 성공을 마치고요. 미국의 거대한 모습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자, 다음 페이지 135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초의 민주공화국을 수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전쟁으로 인해서 독립을 달성한 북아메리카주는 연방제를 특징적으로 한 새로운 헌법을 제정을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헌법들, 즉 삼권 분립 원칙을 규명을 정확히 했고요. 그래서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국인 우리가 알고 있는 아메리카 합중국, 즉 미국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입니다. 이렇듯 이 미국 혁명은요, 뒤에 오는 뭐 미국 프랑스 혁명이라든지 밑에 있는 남아메리카, 즉 라틴 아메리카라고 하는 남아메리카의 독립운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돼요. 삼권 분리 이런 거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되죠. 입법, 사법, 행정권으로 분리해서 독재와 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견제하면서 국가 운영을 하는 거고요. 미국의 성장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은요, 이렇게 서부 개척. 서부 개척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쪽. 원래
국가가 미국에서는 이쪽 부분에서 이렇게 형성이 돼서 여기에 있는 뭐 안타깝죠.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이제 미국의 영토로 잡아낸 건데 자, 이렇게 서부 개척으로 태평양 연안까지 확대를 하면서 미국은 거대한 영토, 자원, 인구, 시장 등을 확보를 해서 경제 성장을 이루는데 그 과정에서 이 부분이죠. 남부와 북부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남부에서는 노예를 이용한 농장, 반면에 북부에서는 공업 이렇게 발달해서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죠. 자, 링컨이 노예제를 이제 폐지를 해버리자 남부에서는 이래서는 안 된다. 하면서 미국에서 이제 탈퇴를 하려는 그런 조짐이 보여서 남부와 북부가 서로 대립을 하는 남북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자 결과적으로는 이제 북부의 승리로 끝나게 되면서 그 이후에 미국인들이 빠른 속도로 단합을 일으키게 되면서 1869년에 대륙 혈전 철도 그리고 이민의 증가로 이렇게 미국이 현재 거대한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서 거의 세계 최대 공화국이 되었죠. 자, 대륙 횡단 철도로 가면 여러분들 가로 횡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이렇게 쭉 이 가로를 잇는 이 대륙 횡단 철도가 만들어지면서 뭐 자원의 이동이라든지 인구의 이동들이 손쉽게 일어날 수 있게 되었죠. 밑에 보시면은 그 얘기예요. 경제 구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남북 전쟁이 일어났고요. 공업을 중심으로 한 북부와 노예제 바탕을 둔 농업 중심의 남부 사이에 벌어지게 된 남북 전쟁. 이 기점으로 해서 미국은 거대 제국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미국 혁명과 그리고 영국에 있는 혁명들을 살펴봤는데 이제 요 내용을까지 살펴보고 다음에는 프랑스 혁명을 좀 볼 거예요.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는 좀 내용과 순서들이 조금 복잡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되는데 이번 시간은 딱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는 프랑스 혁명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